네, 오늘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키워드에서 전략에 관한 힌트 가득 찾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 순위 먼저 열어보기 전에 오후장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뛰고 있는 키워드부터 영순위로 먼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후에 좀 거래가 실리고 있는 전자결제, 그중에서도 오늘 NHN KCP가 거래대금 상위에도 좀 랭크가 됐더라고요. 급격하게 움직이는 움직임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이슈를 묶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기회가 있을지 점검 먼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후장의 분위기가 다를 때는 한번 꼭 점검을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좀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책의 힘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슈 있는 쪽에서 힘이 그다지 나오질 않았고요. 그런데 종목의 힘이 워낙 강하게 NHN KCP 중심으로 나와서 궁금합니다. 의미부여 가능한 전자결제, 디지털 자산 쪽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 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핵심 전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적인 산업으로 지정이 돼서 몇 년에 얼마를 지원하겠다가 아니라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주도주의 공백.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제약바이오도, 그리고 원전, 조선, 방산주들도 조금 쉬어가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만 걸려라. 그럼 내가 오늘 그쪽에서 플레이 해주마. 그런 찰나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쪽에 대한 관련 시세가 좀 나왔는데, NHN KCP가 이 결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고 저희가 이미 스터디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쪽이 가장 강하고요. 만약 이 힘이 정말로 강했다면 다날, 그리고 카카오페이까지도 오늘 강한 시세가 나왔어야 됐는데 더 강한? 그들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테마적인 수급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에 어떤 이제 방법이 있으신 분들만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 5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1위부터 5위까지 해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디지털 자산 쪽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단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봐야죠. 주후반까지 갈 수 있는 키워드. 오늘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강하게 움직이는 주도력을 가진 쪽은 없기는 해서요. 하지만 고민은 많습니다. 리튬 가격과 움직이는 2차 전지주의 흐름 먼저 점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저희 2차 전지주를 이렇게 순위권에 놓고 다룬 게 오늘까지 사실은 3거래 연속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어제만 놓고 봐도 분위기가 살짝 다른 거를 경계해야 될지, 리튬이라는 이 가격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계속 바닥론에 의미를 두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도 되는 2차 전지 섹터일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리는 어떻게 판단 내리고 계실까요?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순환매 끝자락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좀 했다. 그리고 중국이 리튬 가격 공급을 조금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철강 화학 몇 년째 중국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네 하면서도 해소가 안 됐어요. 리튬이라는 것도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국가 단위에서 공급 과잉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해소시켜가지고 가격을 급등세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중국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전기차, 전 세계에서 전기차의 한 70%를 중국에서 소비를 합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지고 전기차 가격이 오르는 걸 국가 단위에서 좋아할까요? 저는 그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국가 차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좀 폐쇄된 광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들 기업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왔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여전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현대차가 바로미터는 아니지만 오늘 현대차 뉴스를 보시면 EV 차량 판매 같은 경우가 한 2, 3년 전으로 회귀했다. 그만큼 해외 수출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LFP 관련돼서 뉴스도 있었고 뭐 리튬 가격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핵심적인 거는 전기차 판매가 급증해야 됩니다. 침투율이 높아야 되는데 여전히 침투율이 높지 못하다는 부분들 감안하면 좀 순환매의 끝자락에서의 상승이 연속돼서 며칠 동안 이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진입하신 분들은 오후에라도 챙기거나 챙기지 못하셨더라도 빠져나오는 구간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뭐 저는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도주,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말씀드린다면 하이닉스가 오늘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전 시간과 싸움을 보내면 다시 30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올라온 상황에서 최근에 어제라든지 오늘 오전에 들어가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어쩌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저점을 다시 갱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좀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즈가 큰 종목으로 이동해서도 형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서도 힌트 좀 얻어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사실 원래 질문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4거래 연속 다져주면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라고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사실 대형주에 대한 수급이 약간 변화가 나타나는 이 오후 지점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힘이 많이 빠졌고요. 배터리 3사 쪽에서도 빨간불이 나오다가 지금 하락 쪽으로 일제히 고개를 다 숙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2차 전지에 한정돼서 눈에 띄는 이슈일까요? 아니면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판단이 어렵네요. 뭐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어디가 중요했을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제약바이오 살아있고 반도체 살아있고 2차 전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2차 전지주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반도체도 제약바이오도 2차 전지도 지금 지수 전체가 밀려 내려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에 뭔가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한다는 것은 저는 어려운 판단이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혹은 50분봉이나 60분봉 분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에 계속 이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올라왔다가 이번에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이평선들이 좀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조정의 종류,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올 거냐, 기간 조정이 나올 거냐,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얼마나 깊게 나올 거냐, 기간 조정이 나오면 얼마나 길게 나올 거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증시는 시기적으로 7월 말에 있을 연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네. 이걸 한번 보고 이제 8월 1일 날 관세에 대한 어떤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크를 한 다음에 저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지수도 저는 기간 조정, 답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테마주들이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성질이 몇 거래일 지속이 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죠. 그런데 오늘 빠지는 폭을 보면 중소형 단위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여전히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올해와 내년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앞서 전기차 이야기하실 분들은, 생각하신 분들은 유창희 본부장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조금은 더 올려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즉 리튬 가격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공급단의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급단으로 조절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일시적인 반등밖에 안 줘요. 하지만 여기에 지금 플러스 뭐가 있냐면, 중국이
더 싸게는 이제는 제품을 풀지 않겠다라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에게는 저는 수혜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압축을 해본다면 포스코 퓨처에, 그리고 폐배터리 쪽에서는 성일 하이텍, 그리고 대형주 단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것은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민이 되실 것 같네요. 2차 전지가 다 같은 2차 전지가 아니라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전기차 쪽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저장장치 쪽으로 보면서 또 다른 모멘텀에서 기회를 보느냐, 요거에 따라 투자 전략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명한 판단 좀 고민해서 내려보셨으면 좋겠네요. 2차 전지 이야기를 우선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IT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좀 흔들림이 나오면서 저희가 폴더블 이야기도 하겠지만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수 영향력이 큰 반도체 투톱 먼저 짚고 가려고 합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사실 이쪽이 오늘은 방향성이 약간 애매모호하네요 라고 오전에는 좀 질문을 드릴까 했었는데 지금 장중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 특히 더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최근의 흐름과 다르게 깊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 힌트를 지금 주는 걸까요? 깊이도 속도감이 이씨 빠지고 있어서 조언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들어서 사실은 하이닉스는 30만 원 저항을 맞고, 뭐 약간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참 오비이락이라고 하면서 한 1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차라리 어찌됐든 7월 초가 최저점이었고 꽤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던 상황에서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반도체 좀 그 전략이 좀 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최근에는 이제 폴더블 폰 자체가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되면 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가전 쪽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뭐 크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주요 지지선을 좀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뭐 추가적인 조정은 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지금 크게 조정이 받고 이틀 반등을 시도했다가 이제 오늘 5일선 저항을 맞고 결국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26만 원 이하로도 좀 열어놓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가격 이하부터는 전 조금씩은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결국엔 저는 만약 선택을 해라, 그러면 여전히 하이닉스를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 원료도 하이닉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에 서서히 더욱더 매력적인 가격대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건지, 마침 목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 전후 전략도 짧게만 부탁드려볼게요. 네, 뭐 저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9조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항상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코멘트가 중요하겠죠. 어찌되었든 이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쟁 관계라든지 또 현재 HBM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오기 이틀 전인가 JP모건 쪽에서도 HBM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다. 신규 주문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날 주가가 다시 10% 오르긴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뭐 이게 뭐 우리가 좋든 싫든 FOMC라는 게 있고, 또 어찌되었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8월 1일 관세 D-Day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주가가 뭐 10%든 20%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실적만 좋다고 해서 이렇게 오르기에는 조금은 현재는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민감도가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점도 체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마침 에너지에서 이 종목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와서 그리고 주가 반응이 좀 가파르게 나와서 HD 현대일렉트릭 먼저 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수치 나온 이후에 하락폭이 커지면서 46만 원 선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출액가 같은 경우도 1조가 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9,062억 원으로 예상치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2분기 영업이익 역시 컨센서스가 2,391억 원 정도였는데 예상치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망 매물 현재 구간에 받아내고 있습니다. 7% 전후까지 하락인데요. 잠시 후 2시에 IR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키워드에도 에너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 추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한 축을 이야기했으면 요즘은 휴대폰 부품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점도 짚고 갈게요. 김태선 본부장님, 네. 지금 지수가 좀 큰 대형주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폴더블이라는 키워드의 집중도가 더 높아질지가 궁금합니다. 갤럭시 성적표 좋다라고 하고요. 25일 날 또 출시를 하잖아요. 네. 계속 봐도 될까요? 순환매 형식이라면 공략 포인트가 어디인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일단 폴더블 관련 주들은 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부터 아마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힌지 하면 어디,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하면 여기. 어디, 필름 하면 또 어디. 이걸 이미 다 스터디가 된 상황이고 일단 사전 예약에서 굉장히 큰 흥행을 거뒀다는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시장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요 한 10거래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시각의 차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이 테마의 조금 끝이 잠깐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BH라고 하는 부품사가 이쪽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아이폰으로 출하되는 제품에 네. 독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타나면서 다른 기업들 대비 지금 굉장히 강한 거의 뭐 2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시기와 시점의 문제인 거죠. 저도 이제 계속 폴더블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 가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또 출시를 하게 되면 세론 뉴스를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일정 부분은 수익 매도를 하신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주말 사이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지금 시장에 풀리면서 이제 이에 따른 좀 안 좋은 단점들이 부각되는 뉴스가 그동안의 패턴들을 보면 항상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단점들의 뉴스가 또 지나가고 나면 장점이 부각되는 뉴스들이 또 쏟아지기 때문에 만약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불편한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서 신규 매수는 가능하나 현재 시점에서의 공격적인 신규 매수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 다음 주에 당신이 말하는 조정이 나와서 뭔가를 담는다면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하면 일단 관심은 힌지 쪽에 두고는 있어요. 그런데 파이nem텍 네. 그리고 이제 KH바텍 힌지 쪽을 두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길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덕산 네오록스를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니까 지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에 초입일 수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전략적인 부분 그 타이밍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3위 넘어가면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LS 마른솔루션의 실적이 나왔고요. 지금 뜨겁게 관심권에 있는 실적 나온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흐름을 IR 이후까지 보시긴 하셔야겠지만 일단 지금 나온 수치에 따른 반응 차갑고요. 매출,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 하회한 구간입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좋았어도 세론이었을까요? 지금 궁금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은 좀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상치보다 조금은 좀 안 좋았고. 네. 이게 좀 상반기가 좀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예상치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2분기 때 실적이 그때 현대일렉트릭이었나 LG LS는 이제 제가 정확히 헷갈리긴 하는데 좀 관련된 기업이 실적이 안 좋으면서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조정이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좀 버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한 1.5%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추가로 지금 한 3% 정도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지난번 7월 초에 지지선을 받았던 42만 원, 43만 원이 어떻게 좀 지켜지는지가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일렉트릭뿐이 아니라 어떤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번 기간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줬었던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빠르게 주가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한 가을까지는, 그러니까 9월, 10월까지는 조금 박스권 흐름을 대비하는 게 맞고, 그러면 하단이 어디서 지지가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단을 일단 확인하고 그리고 또 한 번 고민을 시작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실망스러운 그 실적을 그대로 주가에 좀 반영하고 있는 현재 구간의 흐름 HD 현대일렉트릭 보고 계시고요. 그럼 김태선 본부장이 오늘 사실 정책에 관해서 배전망, 대규모 투자한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기도 해서 정책 드라이브를 더 받을까 이쪽으로 좀 질문을 드릴까 했거든요. 정책은 예정대로 이 사이클상으로 가긴 할 텐데 이렇게 숫자에 예민한 시장 분위기라면 대응책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가 우리들의 눈높이가 좀 높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미국 기업들은 그 높은 눈높이에도 지금 실적이 부합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내에 전력기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멕시코입니다. 네. 근데 멕시코가 사실은 우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를 굉장히 높게 받고 있죠. 맞았어요. 그러면 그 반사수혜를 누가 누릴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연히 그 자리를 저는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어제 테크 기업들 중에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보면 메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메타의 지금 행보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그 어떤 테크 기업들 중에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진심인 기업이 메타로 보여집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동안에 지금 뭐 규모 면으로 보면 가장 큰 규모를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쪽이 메타이고, 메타의 저커버그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지금 우리는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가야 하고 이미 부지는 선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의 HBM은 그럼 여전히 수요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전력을 공급을 해야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죠. 그렇다면 저는 우리나라 전력기기 기업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시점과 시기의 문제인 거죠. 타이밍의 문제일 뿐, 우상향으로 길게 봤었을 때는 충분히 우상향으로 저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 HD현대일렉트릭 아마 그동안에 보셨던 분들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고 싶은데 비싸다. 그런데 그런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시겠죠. 하지만 없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만 더 기간적인, 그러니까 수급적인 소화가 나타나야 하는 시간만 지나면은 충분히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도 오고 있을 전 시그널이라고 좀 볼 수는 있어서요. H현대일렉트릭의 조정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더 지켜보면서 신규 매수의 타이밍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오늘은 아니라고 제가 덧붙여 전달드려도 될까요? 보다 공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저는 늦지 않았다. 어차피 사실 거라면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데 네. 그 분할 매수의 시작점을 오늘로 삼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공격적이라면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전도 짧게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도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앞서 조정이 짧게 오면 3개월, 6개월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원전 최근에 변동성이 큰데 에너지 전반의 흐름이 동시에 조정이 올 가능성까지도 지금 전략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오늘 하루만 본다라면 어제하고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저께 오를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강했어요. 시장이 오후장 갈수록 쭉 올라주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사실 내릴 이유가 없는데 오전부터 힘이 없다가 지금 1.6% 이번 달 들어서 두 번째로 큰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7월 초에 2% 정도 조정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면 조금은 어제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에너지 쪽은 어쨌든 태양광 풍력 쪽이 여전히 좀 수렴을 거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에너지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지금은 풍력, 태양광 그리고 풍력 순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자신이 없으면 일단은 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에너지에 대한 전략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실적하면 빠지지 않는 쪽으로 시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싼 걸까요? 주식시장에선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인 것도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저희 조선 방산 중에 비싸서 오늘 밸류에 대한 경계에 있어서 내리고 있는 LRG 넥스원 잡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내려요. 오후 들어서 7.3%까지 하락폭 키웠는데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비싼 주식에 대한 지금 투자 매력도는 많이 낮아져 버렸는지 궁금합니다. 방선 쪽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 쪽을 비싸다고 생각한 지가 꽤 돼요. 맞아요. 조선은 네. 괜찮고 방산은 비싸다고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LIG 넥슨을 포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 세 기업에 지금 뭔가 투자자들이 원하는 딱 포인트는 하나는 이겁니다. 폴란드 말고 다른 나라와의 이야기를 좀 하자. 왜냐하면 계속 폴란드 그리고 폴란드의 1차, 2차, 3차 이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폴란드 그 이외의 것들이 나와줘야 한 번 더 업사이클이 지금 시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지금까지 올라온 게 명분 없이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겠지만 앞으로 더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새로운 나라와의 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방산주도 같은 경우에는 나쁘다라기보다는 조금은 힘을 빼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힘을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실적 민감도가 높은 시장에 보다 보니까 실적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네요. 실적하면 사실 모멘텀 하면 또 빠지지 않는 쪽이 5위에 있어서 여기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몰이도 함께 되고 있죠. K-팝 데몬 헌터스 김태성님께서 흑 하고 웃으셨습니다. 요즘 팬심 여기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엔터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더 고조되고 있는 듯한데 여기에 더욱더 힘을 실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소비의 영역이 좀 넓긴 한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요즘 여기저기서 이 노래만 들리고 이 이슈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엔터 자자는 아니지만 스튜디오 미르 쪽 그리고 넷플릭스와 연결고리 이야기 나온 YG 쪽에서의 자회사는 강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뭐 일단은 엔터주들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첫 번째는 이두 종목들이 7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먼저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조정보다는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지금 하반기에 더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블랙핑크 같은 것마다도 지금 중국에서 10만 명 가까이 9만 몇천 명 정도 규모의 지금 계약을 지금 진행 중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네. 것은 한알령이 이제 해제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하반기 활동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룸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하고 SM이 먼저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고 하이브는 이제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못 오르고 있고 그리고 JYP는 아직은 이제 실적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엔터주들은 한 종목 정도는 저는 포트에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오늘 YG 플러스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DOU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게 이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엄청나게 늘어나도 예전보다 수익성이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구조가 좀 바뀌니까. 그러면 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굿즈 상품의 판매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또 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YG 플러스든지 뭐 DOU 같은 기업들이 조금은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 시에 충분히 분할매수 관점을 볼 수 있고 컨텐츠 쪽으로 좀 확장을 시킨다 그러면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쪽에 좀 보는 게 맞은데 저는 만약에 좀 못 오는 쪽에서 본다라면 웹툰 쪽으로 해서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과 시간을 약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치 오늘 원픽을 이쪽 섹터에서 가져와 주셨어요. 화장품도 마침 궁금하긴 했거든요. 화장품 실적 시즌 어떻게 움직일지 워낙 우리 눈높이 여기서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 원픽을 가져와 주신 이유까지 같이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결국엔 이번에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어떤 제품이 얼마만큼 더 많이 팔았는가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기존에 알고 있던 기업들이야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되었지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들 잘 체크를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네.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제품이 많이 팔릴까? 아마존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지금 네오팜이 판매한 수량을 보니까 전년도 기록을 이미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화장품주를 보실 때 보시더라도 오늘 이제 유독 강한 몇 기업에 저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당분간은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 아토피 피부성 질환에 좀 특화되어 있는 화장품으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미국 쪽이면 미국 쪽, 중국 쪽에도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화장품주들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죠? 국내에서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잘 팔려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부합을 하고 있어서 저는 손절라인 15,000원을 잡고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다면 목표가 22,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도 높이 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오늘 지수 조정 나는 잘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은 오늘 강한 쪽에서 보자. 그리고 원픽으로 네오팜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